바로 이제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장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네, 지금 비행기가 이제 이륙했습니다. 이륙을 했군요. 예, 지금 멀리서 보여서 좀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요. 네. 좀 점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공식 수행단, 특별 수행단을 태운 전용기가 조금 전 이 서울공항을 출발했습니다. 이륙을 해서 이제 평양으로 향하게 됩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과 공식 또 특별 수행원을 태운 전용기가 조금 전에 이륙을 했습니다. 자 얘기를 마저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비핵화와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진전과 개선 외에 또 다른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바로 그 부분인데 그것은 결국은 뭐 종전 선언으로 가기 위한 그 북한에서 내놓을 수 있는 그 안이 무엇이냐 이것 차원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일각에서 북한이 핵 신고 목록, 그러니까 지금 폐기할 목록, 나아가서 전체적인 핵 프로그램 목록을 제시하면 그것이 이제 종전선언으로 갈 수 있는 계기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근데 미국이 그렇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공식적인 입장은 진정성 있는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라는 추상적인 표현 하나, 예. 그 다음에 핵 신고가 진정한 비핵화의 출발점이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종전선언의 등가물인지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번에 주목할 부분이 이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거의 뭐 절반이 지나갈 정도로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임명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스티브 비건이라고 하는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번에 임명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문 대통령 방북 직전에 지금 한중일을 순방을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가기 전에 한국에 또 들러서 예. 중국 갔다 온 다음에 협의를 하고 갔기 때문에 예. 예. 어느 정도 한미 간의 조율은 있을 것 같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합의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거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어느 정도 의견 조율과 공감대는 이루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만족하는 수준의 비핵화 조치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은 미국이 확실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 임 실장이 블랭크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근접은 했지만 확실하게 마지막 방점은 이제 두 분 만나서 거기서 아마 결판을 지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서울공항의 모습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8시 55분, 8시 55분에 문재인 대통령과 수행단을 태운 전용기가 이륙을 해서 평양으로 지금 이 시각 현재 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조금 전에 이제 네. 이륙하는 그 네. 장면인데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지금 사실 비행기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륙을 해서 하늘 위로 날아가는 모습을 멀리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빛에 또 반사돼 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은 그렇죠. 또 예. 집에서 가정에서 이제 시청자들은 다 그 가까운 화면으로 다 보셨을 테고요. 예. 지금 예정된 시간보다 8시 55분에 이륙했으니까 네네. 네. 15분 정도 이제 늦게 출발했는데 곧 2분 뒤에 이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하거든요. 예. 거기서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저희가 잠시 뒤에 브리핑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어디에서 열리느냐도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앞서 그 두 번의 정상회담에서는 백화원 영빈관에서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혹시나 이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 어느 쪽이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나요? 그러니까 백화원 초대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는 이제 항상 거기서 했기 때문에 늘 이제 우리가 익숙한 그런 화면인데 네. 그 최근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외빈들을 국빈들을 만나는 걸 보면은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노동당 청사에서 네. 네. 그 접견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고 이번 회담도 거기서 열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뭐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리잔수 그 중국 이제
시진핑 주석의 예. 특사가 예. 구구절에 이제 방북했을 때도 그때도 그 노동당 청사에서 만났거든요. 예. 네, 이번에 생중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저기 문재인 대통령과 처음 정상회담을 하는 장소도 거기가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노동당 본청이 공개되는 것도 처음 아닌가요? 그 앞서서 뭐 다른 행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때 특사들을 이제 맞이해서 대북 우리 예, 특사들을 맞이했었던 장소도 그렇죠. 그 노동당 중앙위원회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청사를 이번에 예. 예. 지난 5일에 특사들이 이제 그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바로 그 장소에서 했어요. 네네. 노동당 중앙위원회 그 건물이라는 게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도 조금 짚어봤으면 좋겠네요. 우리로 치면은 청와대라고 보시면 돼요. 아, 청와대. 예. 청와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관건은 뭐냐면 과연 중앙청사가 지금 유력한데요. 네네. 과연 우리 방송 기술진을 거기까지 들여놨을지가 지금 아. 의문입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이제 선발대에서 설명하는 거하고 청와대에서 이제 브리핑하는 거를 종합해 보면은 예. 지금 방송 중계 차량이 5대가 올라갔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모든 일정을 다 커버하기는 사실 그 5대로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예. 조선중앙TV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은 그쪽에서 이제 좀 찍어서 좀 보낼 수도 있고, 뭐 자기들이 또 스스로 약간 그러니까 다 공개하기가 좀 예. 부담스럽다. 뭐 예.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그쪽에서 이제 찍어서 공개할 예. 수도 있지 않나. 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이 새로운 화면인데요. 지금 청와대에서 오늘 기자단들이 수행단들입니다. 네네. 기자단들이 방북 준비를 위해서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예.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자단과 이제 그 수행단들은 버스로 서울공항까지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미리 보고 탑승을 있었죠. 했죠? 예. 기자단은 오늘 아침 6시에 오늘 네. 새벽 6시 이제 그 청와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에 집결해서요. 네네. 예. 그 다음에 거기서 바로 출발한 게 아니고 그 아까 특별 수행원들이 출발했던 경복궁 동편 주차장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앞서 이제 출연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보라색 무슨 카드 같은 걸 한 장씩 받는데요. 네. 예, 비표 같은 거라고 비표. 하는데 예.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함께 버스로 탑승해서 6시 반쯤에 기자단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특별 수행원들보다는 훨씬 일찍 갔죠. 지금 이제 기자단들이 짐을 차에 싣고 차에 오르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전체 그 취재 기자하고 그다음에 사진 기자, 그다음에 카메라 기자 이렇게 합쳐서 네. 30명 정도. 그다음에 그 취재 기자, 사진 기자, 카메라 기자가 있고 또 청와대 전속 그 촬영 기자들이 네. 있거든요. 네네. 예. 자, 지금 모습은 이제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공항 건물에서 이제 비행기 탑승을 전용기 탑승을 위해서 이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정당 대표들과 함께 같이 이제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김정숙 여사 이렇게 하얀색 투피스를 갖춰 입었는데 오늘 이 김정숙 여사가 리설주 여사와 직접 만나는 장면도 또 관심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공항에 뭐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나온다는 것도 지금 뭐 확인은 안 된 거고 기대하고 그렇죠. 있는 예. 그런 상황인 거고 리설주 여사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게 된다면 생방송도 하게 되는 거고 또 뭐 초면도 아니고 지난번에 판문점 회담 때 또 만나서 그렇죠. 그 식사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그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게 된다면 리설주 여사도 같이 나오는 그런 장면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곧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사의 칠 때 네. 가을에 오시면 잘 해드리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리설주 여사도 나오겠죠. 네. 그리고 아마 대규모 군중 환영 순환공항에서 그다음에 네. 의장대 사열도 약식이 아니고 네. 정식 규모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것도 확인이 되겠지만. 네. 그리고 아까 이제 회담 장소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마 그 국무위원회 어떤 집무실도 예. 노동당 중앙청사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예, 북한-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국민소통 프레스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브리핑이 9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조금 늦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이 이번 남북 9월 정상회담과 18일 관련한 브리핑을 평양 남북 정상회담 첫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윤영찬입니다. 대통령께서 방금 전인 8시 55분 평양을 향해 출발하셨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8시 6분 관저에서 나와 인수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직원들의 환송을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도열한 청와대 직원들 사이를 걸어가면서 손을 흔들며 고맙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태운 헬기는 오전 8시 16분쯤 청와대 헬기장을 이륙해 성남공항을 향했습니다. 성남공항 환당장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방북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남북이 자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정례화를 넘어 필요할 때 언제든 만나는 관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우리는 전쟁 공포의 일상화에서 평화의 제도화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에 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하면 환영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생중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숙소인 평양시 대성구 소재 백화원 영빈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역시 생중계가 예정돼 있습니다. 별도 오찬을 가진 뒤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배석자 여부와 장소는 아직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취재가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김정숙 여사 일행은 대동강 구역 소재 북한 최대 어린이 종합병원인 옥류아동병원을 방문하고 대동강 구역에 소재한 북한 작곡가 김원균 이름을 딴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을 참관합니다. 특별 수행원들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고 또 경제인들은 리용남 내각부총리와 만나 대화하게 됩니다. 또 다른 수행원들도 각각 북측의 파트너들을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 가능한 각각의 장소에 대한 자료는 인포넷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가 확인된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 손을 들어서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뒤쪽부터 해보겠습니다. 한겨레신문 김보엽 기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 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겨레 김보엽입니다. 수석님 브리핑 잘 들었고요.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임종석 실장 브리핑할 때 그 의제 세 가지 남북관계 발전, 비핵화 북미 대화 촉진, 그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남북 정상은 이번 평양에서 최소 2차례 이상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회담 때마다 이 세 가지 의제를 한꺼번에 말씀을 나누는지 아니면 첫 회담에는 어떤 의제에 집중하고 이후 다른 두 번째 회담 때는 다른 의제로 넘어가는지 그 회담을 어떻게 갔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어제 임종석 실장 브리핑에서 그 회담이 잘 될 경우에 마지막 날 22일에 친교회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발대가 일요일에 올라갔고 논의를 좀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밤사이에 좀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후자와 관련돼서는 아직 새롭게 진척된 내용들은 없습니다. 친교의 시간 문제는 일단 평양에서 현지에서 논의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있을지 없을지 아직 저희가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담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아마 허심탄회하게 대화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서를 1번, 2번, 3번 이렇게 정해서 대화를 하시기보다는 대화를 진행하다 보면 비핵화, 긴장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의제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함께 논의를 하시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예, 우리 조선비즈 박정혁 기자님. 일어서 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조선비즈 박정학 기자입니다. 그 특별수행원과 경제인들이 북측 관계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특별수행원 중에 한국전력, 코레일 그리고 산업은행 같은 분들이 만난 사람이 김영남 위원장인지 아니면 리용남 부총리인지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예, 그건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 안 되고 있고요. 아침에 오전에 북측에 있는 상황실과 통화를 해서 그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손 드셨는데 SBS 정유미 기자 질문해 주세요. 네, SBS 정유미입니다. 오늘 만찬 참석자가 혹시 알려진 게 있는지, 혹시 알려진 게 없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을 좀 예상하고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계속 이제 반복되는 질문 같긴 한데, 이제 대북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오늘 우리 경제인들이 이 북한 쪽 만나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만찬은 이따가 오후에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만 만찬 장소에 현재 어떤 분들이 참여할지는 저쪽에서 통보는 없었습니다. 현재